피해자는 참고 살아가야 합니다.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학교라는 기억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고통받습니다. 고통은 무뎌지는 것이 아니죠. 고통에 무뎌지고 적응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생존 본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픈 것을 피하고 위험한 것을 회피하여 살아남지 않았다면 인류는 이렇게까지 번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피해자는 억지로 잊고서 참을 뿐입니다. 그런 말도 있었죠. 가해자는 두 발 뻗고 자지 못한다. 진짜 이건 개소리야. 어떤 피해자가 나 피해당했어 헤헤 가해자는 고통스럽겠지? 이러겠냐고. 전문 지식 없는 잡담 이야기. 오늘의 주제 학교폭력 시작합니다. 학교폭력,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죠. 요새 초등학교 학교폭력도 늘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적게는 중학교, 많게는 고등학교 3에서 6년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죠. 자신이 한 행동엔 책임이 따르며 그건 10대 학생이라 할지라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책임이 없다면 처벌도 필요 없으며 잘못된 걸 바로잡을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에 전 성선설 따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착하다. 나쁜 길로 들어서는 건 주위 환경 때문. 그 환경을 바꾼다면 사람은 착해진다. 잠시 나쁜 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본성은 착하다. 참 X같은 소리죠. 그걸 피해자 앞에서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피해자가 자살이라도 한다면 저 개소리는 더더욱 빛을 발해서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가치있게 평가되어 끝에 가선 죽은 사람만 병신이 됩니다. 벌어진 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피해자 탓을 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데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죠. 적게는 둘, 많게는 5에서 10명까지도 가능한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방관하는 학생들까지 한다면 교실 전체로 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애들을 불러다 물어보면 제대로 된 파악이 되기나 할까요? 이 나라조차 내부 고발자를 쓰고 버리는데 목격담을 이야기하면 목격자 A가 이런 소리를 하던데 사실이니? 라고 가해자한테 묻는 나라인데 그렇게 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실 묵은! 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을 넘어 병신으로 만들어버리죠. 게다가 학교폭력이 사실 묵은이지만 피해자를 강제 전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겐 어떤 처벌도 없이 이후의 고통은 피해자 혼자서 오로지 견뎌야 하는 거죠. 정말 병신 같은 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학교폭력의 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없고 결과만이 존재하죠. 무슨 소리냐? 결과를 바꾸려 하지 원인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죠.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은 당연했습니다. 너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니? 너도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 가해자 A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니? 너도 잘못했다고 사과해. 이런 개쌉소리가 어디 있는지. 도움을 받기 위한 상담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너가 잘못한 건 없니? 그 애가 왜 그랬겠니? 이유 없이 폭력을 했겠니? 좀 더 밝은 생각을 하면 나아지지 않겠니?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단다. 무시당하기 싫으면 공부를 좀 더 잘하면 되지 않겠니? 등등등. 피해자가 인간적으로 떨어지기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압박을 넣어 인간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죠. 저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더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죠. 저 모든 상황이 망상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로 취급하고서 상담 기록지에 남겨버립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임. 일어나지 않은 것을 극단적으로 상상함. 별거 아닌 일을 크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기질도 보임. 저 말의 근거는 당연하게도 방관하던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그 후 상황은 저 상담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을 정신병자 취급을 시작하죠. 피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들이 역으로 피해 학생을 옥죄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교폭력 대처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요즘엔 더더욱 가해자들이 당당하다고 하더군요. 내 자식 기여하면 남의 자식도 기여한 줄 알아야 하건만 내 애가 그럴 리 없어. 집에서는 착해. 헛소리 하지 마라. 뚫린 입으로 말하면 다인 줄 아냐? 등등등. 거기에 개념 없는 부모가 늘어난 탓에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학교는 왜 다니냐?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고작 그딴 일 가지고 귀찮게 하는 거냐? 가정교육이 어떻게 돼먹으면 이따위 짓거리를 벌이냐? 누가 잘못한 건지. 그리고 대다수의 상황은 아무 일도 없이 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인내하라면 피곤한 일 그만 만들자면서 말이죠. 언제나 그렇듯 뉴스에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상황은 가해자는 한 사람 병신 만들어서 생긴 교실에서의 지휘로 아주 즐거운 학창생활을 보내며 피해자는 문제를 일으킨 관심이 필요한 아이로 낙인이 찍힌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이 모든 것이 피해자가 진짜 잘못해서 생긴 일일까요? 정말로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나서서 시비 걸고 굳이 나서서 띠꺼운 말을 해서 폭력이 시작된 걸까요? 굳이 말하면 귀찮아서겠죠. 가해자 갱생시키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덮어버리는 게 쉬우니까요. 왜 안 그러겠어요. 선생이랑 작자들도 피해 학생을 병신으로 보는데 자기들도 학창시절이 있는데 진짜 모를까요? 딱 봐도 가해 학생 건들면 일이 커지는 게 보이는데 피해 학생을 위해 굳이 벌집을 쑤시겠어요? 그렇게 학창시절이 지나 어른이 되었을 무렵 학교폭력으로 무슨 사건이 생긴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과는커녕 조롱하고 비하하고 부모님의 힘까지 빌려서 사람을 무시해놓고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 그 당시 피해자도 매일매일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쳤을 텐데 피해자에게 최대의 용서는 가해자가 죽는 거 그 외에 바라는 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100번 용서를 빈다 해도 그 속내가 뻔히 보이잖아요. 너 같은 애 때문에 귀찮기 싫다. 학생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요? 실제로 한 학생의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바이크를 타다 죽음으로써 끝났습니다. 학교폭력을 멈추려고 내놓은 대책들 단언컨대 실효성 없죠. 경찰이 있다고 범죄가 안 일어납니까? 거기다가 가해자 인권주의 세상에. 그런데 멈춰. 신고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도 양반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리적인 학교폭력만 문제되고 있지만 정신적인 학교폭력은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진이라 불리는 애들은 노 밖으로 때리고 돈을 뺏어서 증거를 남기는데 머리 좋은 애들은 치밀하게 반해서 고립시키면서 정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탓에 물리적으로 건드린 게 없으니 증거가 없어서 신고도 어려우니까요. 운 좋게 증거가 있어서 신고를 한다 해도 공부를 잘하거나 착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저 애가 뭔 학폭 가해자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테죠. 사소한 것들을 모아놓고 폭로한다면 큰일이 될 테지만 하나하나 들으면 별거 아닌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에 역치가 존재합니다.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며 처벌이 없다면 폭력의 수위는 조금씩 높아지죠. 그리고 펑 터졌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땐 언제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피해자를 탓하죠. 결국 학교폭력의 시작과 끝이 피해자 탓이에요. 요새 들어 학교폭력은 가해자들이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나도 폭력을 당했다라며 역으로 신고하는 수법이죠. 이렇게 되면 쌍방폭력으로 사건이 복잡하게 보이며 양쪽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둘 다 처분을 낮추거나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며 사건 해결에 1년 이상이 걸림과 동시에 그 동안에 피해 학생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소를 한 이유죠. 피해자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과 상황만 다를 뿐 용서를 구하긴커녕 피해자 탓으로 몰고 가는 형태가 더 악랄해진 것이지요. 그러니 10년, 20년 후 가해자가 유명해지거나 유명해지려고 할 때 학교폭력을 폭로한다면 상식적으로 사과를 받기 위해 폭로하는 걸까요? 그렇기에 학교폭력에 용서는 없는 겁니다. 애초에 용서를 빌 사람이라면 학교폭력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여부가 기재된다고 하던데 뭐든지 부작용은 있는 법이지만 좋게 생각한다면 기재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그 당시엔 사과 정도는 할지도 모르겠네요. 도요. 정리하죠. 사람 본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깔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런 사람이 존재하죠. 하지만 업보를 쌓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법.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 법이지만 왜 사기꾼들을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논리입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지 않았냐? 왜 사람 헷갈리게 하느냐? 호의가 둘리가 된 경우를 방패로 세우죠. 괜히 서로 기분 상하기 싫어서 배려한 것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X라인 논리. 자기 잘못은 없다는 개소리죠. 결국 학교폭력의 끝은 피해자만 병신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끝난다는 생각에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그렇게 된 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른들의 귀찮음이 전부입니다. 피해자에게 무력함을 안겨주는 말들과 가스라이팅에 미쳐버린 합작이죠. 이것들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끝은 너무나도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그와 동시에 생긴 면죄부는 가해자에게 더더욱 힘을 실어주고 악순환이 반복되며 사건이 터졌을 때 면죄부를 지어준 어른들은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받지 않죠. 모든 학교폭력의 결과인 피해자의 탓으로 넘어갑니다. 학교폭력이 진정으로 가해자 하나만의 잘못일까요? 그 때문에 그 당시에 느꼈던 비참함과 모멸감을 10년, 20년이 지난 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명인에 한해서 말이죠. 피해자가 그 당시 어른들에게서 받았던 부조리함을 가해자는 10년, 20년이 지난 후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뿐. 이것 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가해자는 언제나 말합니다. 장난이었다. 철없는 시절 잘 모르고 저질렀던 실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난이던 실수던 행동엔 책임이 따르는 법.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인간성에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주 수많은 것들을 등에 업고 피해자를 10대 학창시절부터 사회 밑바닥을 경험하게 한 쓰레기라고요. 떡잎이 남다른데 푸른 나무가 된다고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 죽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괴담이었습니다.